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지식을 고민하는 한도수 학생입니다. 오늘 영상은 명제의 중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에서 명제를 모두 찾으시오. 1번 정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이 맞는 말이죠. 명제가 되겠습니다. x는 3이면 2x는 6이다. 맞는 말이죠. 명제가 되겠습니다. 100은 큰 수이다. 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명제가 아닙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2는 3 플러스 x이다.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명제가 되겠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 명제가 되겠습니다. 2번 두 조건 p 땡땡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보다 적다. q 땡땡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적다에 대하여 명제 p이면 q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네,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거. 네,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거 가장 명제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참이 되려면은 P가 나타내는 진리집합과 Q가 나타내는 진리집합이 라지 PQ라고 했을 때 P가 Q 속에 여기 쏙 들어가야만 참이 되는 거죠. 이게 성립이 되지 않으면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합에 포함되도록 A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비교는 수직선을 반드시 그리셔야 돼요. 수직선. 네, 얘는 아직 A가 정해지지 않아서 아직 못 그리고요. 얘를 그려주세요. 마이너스 2하고 4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Q가 되겠습니다. 자, P,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1부터 A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Q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야 돼. 밖으로 나가면은 Q의 부분 집합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가다가 바로 4 전에서 이렇게 A가 멈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A라는 거는 4보다 분명히 적어야 돼요. 네, 적습니다. 자, 항상 부등식에서는 는이 문제가 되는데요. 요거를 따지실 때 여러분 여기 둘 다 색칠 안 돼 있고 둘 다 색칠이 된 경우는 는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색칠이 안 돼 있고 여기가 색칠돼 있으면 그때도 는이 들어가요. 여기가 색칠돼 있고 여기가 색칠이 안 돼 있으면 네, 이 포함하는 부분이 색칠이 안 돼 있고 여기가 색칠이 돼 있는 경우만 는이 안 들어갑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서로 안 들어가거나 서로 색칠이 되면은 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이거 이 포함하는 부분이 색칠되고 여기가 색칠이 안 되면 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포함 당하는 부분에 색칠이 되고 여기가 색칠이 안 돼 있을 때만 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걸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4보다 같거나 적은데 여기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그랬죠. 네, 이거를 꼭 붙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A의 값의 범위를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시오. 네, 1번 A는 B이면 AC는 BC이다. 네, 역과 대우를 말해보겠습니다. 여기 여기고 대우고 1번이고 2번 적어볼게요. 여기라는 건 그냥 바꿔 쓰시면 돼요. AC는 BC이면 A는 B이다. 이렇게 가고요. 대우라는 거는 바꾸면서 부정을 하면서 바꿔줘야 돼. 부정을 해서 1로 오고 부정해서 1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하면은 AC는 BC가 아니면 여기다가는 이면이라고 써야 돼요. 여기 아니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A는 B가 아니다. 네, 이게 대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참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역과 대우를 쓰는 겁니다. 네, 이렇게 쓰시기만 하면 돼요. 2번 여기라는 건 그냥 바꿔만 주면 돼요. 그대로 여기 이면 다음에 있는 수를 A 더하기 B가 0보다 큰 거이면 A는 0보다 크고 이고 B가 0보다 크다 이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대우를 쓰실 적에는 여기 부정을 해야 돼요. 부정을 할 때 부등식 부정을 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돼요. 그리고 는이 없을 땐 붙여주시고 있으면 빼면 됩니다. 자, A 플러스 B가 0보다 같거나 큰 거이면 부등호 바꿔주시고 는이 없기 때문에 는 붙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잘 보세요. 이 부분 부정하는 거. 네, 이것도 부등식이니까 네, 바꿔줍니다. A는 0보다 같거나 적고, 네, 이거 부정 맞고요. 이거는 또 는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또 는은 이거는 또는 부정할 때, 자, 이것도
b는 0보다 같거나 큰 거 2다. 네,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네모 안에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 알맞은 말을 써놓으시오. 단 x, y, z는 실수이다. 1번 x는 1은 x-1은 0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네, 이 앞부분 뭐뭇은 뭐뭐이기 위한 이 말 순서 이대로 놓고요. 이 앞부분이 이 뒷부분의 집합으로 비교했을 때 포함이 되게 되면은 충분 조건, 네, 반대 방향이 되면은 이쪽에 있는 게 이쪽에 속하면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둘 다 같을 때에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1, 네, 여기는 1만이에요. x-1은, 네, 여기서는 0과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이라는 건 0과 1에 요 1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 방향이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xz는 yz는 x는 y가 무슨 조건이다. 네, 이 집합으로 하기가 껄끄러운 경우에는 네, 이렇게 화살표로 해주세요. 여기서 일로는 안 되는데 이쪽으로는 되고, 이럴 때는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쪽으로는 되고 이쪽으로는 안 될 때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네, 양쪽이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되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쪽도 안 되고 이쪽도 안 되는 경우는 아무 조건도 아닙니다. 자, 지금 xz는 yz는 x는 y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면은, 자, 화살표를 이렇게 두 개 거주시고요. x가 y이면은 xz는 yz가 맞죠? 네, 이 방향으로 성립이 돼요. xz는 yz가 되면 x는 y가 꼭 돼야 돼요. 꼭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x가 7이고 z가 0이고 x가 2고 z가 0이면 네, 요거는 두 식이 0,0으로 같지만 그렇다고 xz가 같은 건 아니죠? 여기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3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은 x는 0이고 y는 0이기가 무슨 조건이냐. 자, 여러분, 이 실수의 제곱은 네, 음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0 되기 위해서는 x도 0 되고 y도 0이 돼야 돼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x는 0이고 y는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x는 0이고 y가 0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물어봤는데 네, 이 말이 이 말인데 두 말이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5번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다음 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루트 A 플러스 B보다 크다. 네, 부등식의 증명은 두 수의 대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수 중에서 어느 게 크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부등식의 증명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두 수를 일단 불러 모으세요. 루트 A 더하기 루트 B, 루트 AB 두 수를 이제 불러 모은 다음에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겠습니다. 두 수의 크기는 빼서 비교를 합니다. 빼서 비교를 하는데 예, 지금 상태는 빼서 아무런 그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크기를 비교할 때 제곱을 해서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네, 제곱을 합니다. 두 수를 일단 제곱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제곱을 하면은 a 플러스 2 루트 a 루트 b 플러스 b 제곱이 되고요. b제곱이 아니죠. 루트 b제곱이니까 그냥 b가 되겠습니다. 잘못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제곱하면은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수가 크냐 이 수가 크냐, 눈으로 보면 이 수가 큰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수식적으로 증명은 뺍니다. 두 수를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빼서 루트 a 루트 b는 루트 ab랑 같습니다. 이 양수일 때 플러스 b 빼기 a 빼기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찍찍 그지 마시고요. 서술형일 때는 요거 사라지고 요거 사라지니까
2 루트 AB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부동을 붙여주시는데요. 이때 붙여줍니다. A가 양수, B가 양수니까 루트 AB도 양수가 되죠. 그래서 0보다 큰 게 되겠습니다. 자, 뺐는데 0보다 크게 나왔다는 얘기는 네, 앞에 게 큰 거가 되겠습니다. 네, 제곱을 해서 앞에 게 큰 거가 됐기 때문에 제곱 안함수도 얘가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A 플러스 루트 B는 루트 A 플러스 B보다 크다.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1번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다. 이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는 겁니다.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다. 정사각형은 마름모가 아니다가 부정이 되겠습니다. 네, 정사각형은 마름모가 아니다가 부정이 되겠고요. 이것의 참 거짓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각형에 포함 관계를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사각형에 포함 관계를 여기다 적어 볼게요. 네, 사각형 안에 사다리꼴이 있고요. 사다리꼴 안에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평행사변형 안에 마름모가 있고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마름모도 되고 직사각형도 되는 게 정사각형이 있어요. 네,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원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요 순서대로 외워주세요. 네, 사각형은 사다리꼴이라 이건 틀린 말이 됩니다. 이 큰 집합에서 작은 집합에 있는 말로 오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다 틀린 거고요. 평행사변형은 마름모다 틀린 거고요.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다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집합에서 포함하는 집합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사각형은 마름모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다. 사다리꼴은 사각형이다. 이거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사다리꼴이다. 사각형이다.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마름모도 사다리꼴이다. 사각형이다. 이렇게 안에 있는 집합에서 밖에 있는 집합으로 가는 말은 다 맞고요. 밖에 있는 집합에서 안에 있는 집합으로 이렇게 말을 내려서 하는 경우는 다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1번에서 정사각형은 마름모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정사각형은 마름모가 되는 건데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거짓이 되겠습니다. 2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다. 네, 이것의 부정을 말하고 참 거짓을 판별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거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같거나 작다가 되죠. 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같거나 작다이다. 네, 이것의 참 거짓을 판별해 보겠습니다. 어떤이란 말이 있으면 이 식에서 하나라도 성립이 되면은 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0 들어가면 이 식이 맞죠? 그래서 이것은 참이 되겠습니다. 3번 어떤 소수는 홀수가 아니다. 네, 어떤은 모든으로 바꾸고 모든은 어떤으로 바꿔야 돼요.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가 되겠습니다. 네,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인데요. 이 소수를 쭉 써보겠습니다. 2, 3, 5, 7 이러고 나가죠. 네, 이 2를 제외한 거는 전부 다 홀수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2는 홀수가 아니죠. 그래서 거짓이 되겠습니다. 7번 두 조건 P 땡땡 절대치 x-a가 5보다 같거나 작다. Q 땡땡 절대치 x-2가 1보다 같거나 작다에 대하여 명제 P이면 Q의 역이 참이 되도록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정하시오. 네, 역이 참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P이면 Q이다. 네, 여기서 일로 가는 건데 역은 네, 거꾸로 가야 돼요. 여기서 일로 가야 돼요. 자, 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은 절대치 x-2가 1보다 같거나 적으면 절대치 x-a 5보다 같거나 적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참이 되려면은 네, 이 부분의 부분 집합이 될 때 참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 참 거짓을 판정하는 네, 방법.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부분집합이 될 때만 참여해요. 부분집합이 안 되면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치가 나오면 겁먹는 학생들, 여기 적은 모양이 나오면은 1-1 사이로 넣어주면 돼요. x-2가 -1과 1 사이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양변에 다 이 세 곳에 2를 다 더해줍니다. 1이고요. x고요. 여기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이것의 의미는 x가 1보다 같거나 크고 3보다 같거나 적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 5보다 작은 모양이기 때문에 -5와 5 사이에 x-a가 있으면 돼요. 자, 다 a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a 빼기 5, x 5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부등식의 비교는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자, 1하고 3을 그려줍니다. 네, 이 부분이 이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거를 포함을 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커야 돼요. 얘를 포함을 해야 되니까 이 바깥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5가 이쪽에 있어야 되고 5 플러스 a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만 이거를 얘가 포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놓으세요. 놓고 a 빼기 5는 1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5 플러스 a는 3보다 커야 돼요. 이제는 는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둘 다 색칠돼 있죠? 예, 들어갑니다. 둘 다 색칠 안 돼 있어도 들어가요. 자, 한 가지 더 연습해 볼게요. 어느 경우만 안 들어가요? 여기는 색칠돼 있는데 여기 색칠 안 돼 있을 때, 네, 큰 부분이 포함하는 부분이 비어 있고 여기는 색칠돼 있을 때, 그때만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들어간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어가면요. 마이너스가 나면 6이죠. 6. 얘는 6보다 같거나 큰 거고.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되고. 네, 이거. 자, 이 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돼서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보다 얘가 커야만 됩니다. 자, 이거 그냥 눈으로 해도 되는데요. 그래도 수직선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가 6보다 작아야 돼요. 일로 가야 돼요. 그리고 a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요. 네, 여기가 공통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거는 마이너스 2와 6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a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8번 세조건 PQ R에 대하여 두 명제 P이면 Q와 R이면 not Q가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명제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네, 이런 명제가 여러 개 나왔을 때는 여러분 대우랑 산단 논법을 정확히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P면 Q이다. 네, 요거 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R이면 not Q이다. 이게 참이에요. 그러면 요거의 대우들도 참이 되겠습니다. 자, P면 Q이다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는 거고요. 이거의 대우는 Q이면 not R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P이면 Q이다, Q이면 not R이다. 이게 3단 논법이 돼서 P이면 not R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명제가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자, 어떤 명제가 나왔으니까 또 대우를 쓰세요. 이거 대우를 쓰면은 R이면 not P이다. 네, 이 명제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명제는 이미 나와 있고요. 이 네 개의 명제는 반드시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명제를 여기서 고르면 돼요. P면 not R이다. P면 not R이다. 여기 있네요. Q면 not R이다. Q면 not R이다. 여기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not P면 R이다. 네, 이거 반대로 돼 있네요. 아니고요. not R이면 Q이다. 네, 이거 반대로 돼 있죠?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중에서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A 합 B, AC 합 BC의 교집합은 B 빼기 A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네, 이거 결과를 요약을 해서 단순화시켜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보세요. A 합이고 여기 CC가 있죠? 그러면은 드모르강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들지 말고요. 여기 가로에서 C를 끄집어내세요. 그러니까 드모르강 법칙을 아시니까 네, A 뒤집어지죠? B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B 빼기 A가 돼야 돼요. 이 결과. 자, 그러면 교여가 뭐예요? 교여는 차집합이 되는 거죠. 이거 빼기 A교 B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네, 교여는 차집합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는 그 드모르강 벤 그림을 그려서 이 두 식이 성립하도록 어떤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자, 벤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있고요. 여기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이 있어요. 네, 여기가 요 지역을 A라고 할게요. 요 지역을 B, 여기는 E라고 하겠습니다. 요 교집합이 되는 부분, 이 바깥 부분 D라고 할게요. 네, A 합 B. A 합 B는 A와 E와 B를 더한 거예요. A교 B는 A랑 B랑 2가 되겠습니다. 네, 이걸 빼버립니다. 네, 이제 빼면은 A 더하기 B가 나오죠. 네, 좌변을 정리하면은 A 더하기 B가 나옵니다. 자, 우변을 계산해 봅시다. B 빼기 A. B에서 A를 빼갑니다. 그럼 B가 남죠? 자, B에서 A를 빼가는 거는, 예, 이 부분을 빼가는 얘기예요. B가 남습니다. 자, 그럼 이게 같아야 돼요. 이게 같으려면은 A가 공집합이 돼야 돼요. A가 있으면 안 돼요. A가 있으면은 이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는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A라는 거는 요 부분만 되는 겁니다. 요 부분만 되는 거니까 B라는 집합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A라는 거는 이 안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안에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헷갈립니까? 네,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나타내는 거, 이거나 이걸 나타내는 거 보세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맞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나머지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A교 B는 분명히 있죠. 파이라고 그랬고. AB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아니죠. AB 합집합은 B가 되는 거죠. 이 바깥 부분 여기가 있기 때문에 전체 집합은 안 됩니다. B는 전체 집합이다. 네, 이 D 때문에 전체 집합은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세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세조건 P 땡땡 X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또는 X는 7보다 크다. Q 땡땡 X는 A보다 크다. R 땡땡 X가 B보다 크다에 대하여 Q는 P에 기한 필요조건이고 R은 P에 기한 충분조건이다. 이때 B 빼기 A의 최소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단 A, B는 실수이다. 자, 먼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B 빼기 A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네, 빼는 쪽이 최대가 돼야지 전체적으로 최소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 A는 최대가 돼야 돼요. 빼는 쪽이니까 여기가 커야지 전체적으로는 최소가 되겠습니다. B는, 네, 빼는 거를 당하는 입장이니까 얘는 최소가 돼야 돼요. 얘가 큰 게 오면 안 돼요. 얘가 B가 될 수 있는 중에서 최소가 오고 이 빼는 부분 중에서는 최대가 와야지 전체가 최소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는 P에 기한 필요조건이다. 네, 이거 Q는 P에 기한 필요조건이다니까는 어떻게 돼요? Q라는 집합과 P라는 집합이 있으면은 필요조건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자, R은 P에 기한 충분조건이다. 자, 그러면은 요거 명제는 스몰 R로 쓰는데요. 요 R이 나타내는 집합은 라지 R로 쓰시면 돼요. 네, R은 P에 기한 충분조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P는 Q에 들어가고 R은 P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했으면은 R은 P에 들어가고
네, P는 Q에 들어가는 거니까 P는 Q에 들어가는 거. 네, Q가 대장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이것이 성립하도록 할 때에 AB의 최대 최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직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네, 이 P는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죠. Q랑 R은 지금 문자이기 때문에 먼저 표시하지 마시고요. 네, P를 이렇게 그려보세요. 수직선에다 그리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과 5, 요 부분이 P고 또 7보다 커야 돼요. 네, 7보다 커야 된다. 지금 여기 그려진 부분이 P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P가 요거부터 할게요. Q에 들어가야 돼요. Q가 얘죠. Q가 이 P를 포함을 해야 돼요. Q는 P보다 더 큰 범위를 가져야 돼요. 자, Q는 A보다 큰 겁니다. 자, A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네, A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쓰진 않겠습니다.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보다 큰 거니까 이 전체 범위를 포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A는 이쪽으로 와야 돼요. 네, A는 여기 눈이 없으니까 놔두고요. 네, A가 이쪽에 있으면 X는 A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가서 네, 이 P라는 부분을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다 놔두시고요. 이 A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돼요? 작아야죠. 그리고 항상 여기 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기서 많이 틀려요. 네, 눈 색깔이 똑같죠. 지금 여기 색칠이 안 돼 있고 여기도 색칠 안 돼 있어요.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둘 다 색칠돼 있을 때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색칠돼 있고 여기 색칠 안 됐으면 들어가요. 네, 포함 당하는 쪽에 색칠돼 있고 포함하는 부분이 색칠 안 됐을 때 그때만 안 들어갑니다. 지금 한 3번 넘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 R은 P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 P가 그려져 있고요. R은 네, B보다 큰 겁니다. B를 여기다 놔두면요. 네, B를 안 쓰겠습니다. B를 여기다 놔두면은 B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포함을 네. 아니죠. 지금 P가 얘를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 부분을 P가 지금 커버를 못해요. 그래서 B라는 거는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X가 B보다 크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P라는 집합이 포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대로 놓으시고요. B는 7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요. 자, 눈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 색칠이 서로 안 됐으니까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B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내볼게요. B는 최소가 해야 돼요. B는 7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최소가 7이 되고 빼기 A는 최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적은 거니까 최대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은 8이 나옵니다.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A, B, X, Y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X 플러스 BY 제곱보다 같거나 크다. 네, 이거를 성립함을 증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증명을 하는데요. 이 공식은 너무나 유명한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 이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코시 시바르치 부등식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증명하는 방법 말고 다른 중요한 증명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생략하고 여러분 시험 대비니까 네, 이놈이 이놈보다 같거나 큰 거가 나오면 되는 거죠. 자, 부등식의 증명은 대소의 비교라고 했습니다. 이놈과 이놈 비교해서 얘가 얘보다 큰 거, 같거나 큰 거만 나타내주면 되는 거죠. 자, 지금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 수를 불러 모으세요. 네, 두 수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이제 두 수를 비교를 할 겁니다. 비교를 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빼는 거죠. 빼서 0보다 크게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네, 그거를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네, 빼겠습니다. 자, 분배를 해 놓으면서 빼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배하시는 거 알죠?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자, 이 수가 이 수예요. 여기서 뺍니다. 얘를 뺀 거예요. 빼면은 네, 이거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a제곱 x제곱 빼기 2ab xy 빼기 b제곱 y제곱이 되죠. 네, 이러고 싶은데, 이렇게 지우고 싶은데, 여러분 증명하실 때는 깔끔해야 되니까 눈으로 하세요. 이거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요 부분만 남죠. 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 xy가 되겠습니다. 자, 눈치 있는 학생은 그냥 가도 되는데요. 아직까지 네, 뭐 하는지 모르시는 분은 계속 보세요. 이렇게 해 주시면은 여기 ay, ay, bx, bx 빼기 빼기 해서 자, 네, 여러분들은 그 시험지에다가 쭉 밑으로 쓰세요. 자, 이것이 ay 빼기 bx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네. 여기 여러분 쓰지 마시고요. 어떤 수 제곱은 실수일 때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원수 제곱이 나왔다 그러면은 네, 이제 이거 붙여주세요. 이거 붙여주는 거예요. 이때는 제곱이 나오면은 네, 그러면은 이 뺀 결과가 0보다 같거나 크게 나왔으니까 앞쪽에 있는 거가 이 같거나 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같거나 크다 ax 플러스 by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부등식을 증명하실 적에는 는이 없으면은 그냥 가면 되는데 는이 있잖아요. 는은 등호란 말이에요. 등호. 네, 이 는이 언제 성립하는지를 네, 는이 언제 성립하는지를 반드시 밑에다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는이 나오는 건 아까 여기서 0 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ay랑 bx가 같을 때예요. ay랑 bx가 같을 때. 네, ay랑 bx가 같을 때 요거 여기 쓰셔도 돼요. 이거일 때 등호 성립. 그런데 제가 이걸 여기다 안 쓴 이유는 이제 책에 보면은 네, b가 1로 넘어가고요. y가 1로 넘어가서 b분의 a는 네, y분의 x일 때 이렇게 등호가 성립된다고 나와요. 나오지만 요걸 쓰셔도요. 네, 수학적으로 틀리는 게 아닙니다. 네, 감점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보기 좋게끔 답안 저 책의 교과서에 있는 식으로 썼을 뿐입니다. 네, 여기 0 되는 거 요 부분 ay는 by라는 사실 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2번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여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자, x가 양수일 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a 빼기 1이 0보다 작다. 나 x가 0보다 작다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2, x-a-2는 0보다 같거나 크다. 네, 이거를 만족시켜주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어떤 실수란 말이 나오면은 네, 하나라도 성립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라고 나오면 모든 게 다 성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번을 보세요. 가번을 보시면 x가 양수인 어떤 실수, 네, 양수인 어떤 실수에 대해서 요거 넘어가 보세요. x가 1-a가 되는 거죠. 넘어가면은 x가 1-a보다 적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 어떤 실수 x는 이렇게 되도록 이 a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 x가 1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일단 여기를 보지 마시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x가 1보다 작다라 그러면은 x가 0보다 크다라고 그랬죠.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x가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여기에 성립이 됩니까? 네, 성립이 되죠. 1보다 작은 거, 여기 0보다 큰 거 중에 0.5라는 게 있죠. 그건 1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실수 x라고 나왔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아직 보지 마시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0보다 큰 거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마이너스 1보다 적은 거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 말이 참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는 참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참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x가 0보다 적다 한번 해볼게요. x가 0보다 적다라고 하면은 자,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여기 어떤 거 하나라도 0보다 적은 거 있습니까? 안 되죠. 네, 이렇게 나와도 안 되고 이렇게 나와도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자, 그런데 x가 0.0001보다 작다로 한번 나와 볼게요. x가 0.000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x 양수 중에서 x가 0.0001보다 작은 수 있습니까? 있죠. x가 0.00000001은 양수이면서 여기 된단 말이에요. 되는 거예요. 0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수가 1-a라는 거가 자, 반드시 이게 참이 되려면은 네, 0보다 커야 되죠. 0보다 큰 수가 돼야 돼요. 네, 여기가 0 되면 안 돼요. 1-a가 이게 는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자, 한번 넣을게요. 는이 들어가는 순간 얘가 0이 돼서 이게 0 된단 말이에요. 이게 0으로 바뀌면은 x가 0보다 적다잖아요. x가 0보다 큰 건데 어떻게 0보다 적습니까? 이거 는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a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a는 넘어가면은 a는 1보다 적다가 되겠습니다. 가본에 의해서는 1보다 적대요. 네, 나본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적은 거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x가 0보다 적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이 되어야 돼요. 자, x가 0보다 적기 때문에 여기 x-2는 항상 음수가 됩니다. 여기 음수인데 빼기 1을 했으니까 음수예요. 여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음수가 됩니다. 음수. 자, 아니 모든 실수인데 여기 0보다 적은 거 모든 실수예요. 또 여기다 모든 실수를 해가지고 10 넣어가지고 음수 아닌데요 하지 마시고 x가 0보다 적은 거인 모든 실수란 말이에요. 적은 거 넣어주면 여기 항상 음수가 돼요. 그러면 음수에다 뭘 곱해야지 양수가 됩니까? 네, 이 부분이 음수가 돼야 돼요. x-a 빼기 2가 아까 음수라고 그랬는데 예, 말로는 이제 0을 붙이고 싶은데 마지막에만 봐주세요. 이게 음수가 돼야 돼요. 네, 0이 돼도 되겠습니다. 여기 0 들어갔으니까. 네, 그러면 0보다 적은 수들은 이게 전부 다 여기다 넣게 되면은 이 식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럼 보세요. 넘어가세요. x는 a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 일단 보지 마시고 제가 여기다 예를 쓸게요. x가 1보다 같거나 적다라고 그러면은 맞습니까? x가 0보다 적은 거는 1보다 같거나 적은 거 맞죠? 모든 게 다 맞아 들어가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적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적다라고 하면은 x가 0보다 적을 때 이 모든 거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적습니까? 아니죠.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7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x가 0보다 적다로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0보다 같거나 적다로 하면은 x가 0보다 적은 거는 x가 0보다 같거나 적은 거 맞습니까? 맞죠? 자, x가 마이너스 0.00001이라고 해봐요. x가 0보다 적은 거는 모두 x가 마이너스 0.00001보다 적습니까? 아니죠. 아닌 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 x가 0보다 같거나 적다 이거는 이 말이 나올 때는 성립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a 플러스 2라는 거가 0 이상의 수가 나와야 돼요. 0보다 적은 수 나오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0보다 같거나 큰 수 나와야지 이 식이 모두 요 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절로 넘어가면은 a는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다. 수직선 그리면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고 얘는 1보다 적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야 되니까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2하고 1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는 그 이해식으로 해줬는데요. 우리 이거 따실 때 수직선상에 수직선을 그려서 따지는 것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직선을 그려서 따져보겠습니다. 가번 x가 0보다 큰 거에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a 빼기 1이 0보다 작다. 네, 이 a의 범위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x가 0보다 크다라고 그랬죠? 이걸 수직선상에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0보다 크면은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넘어가세요. 여기에 넘어가면 1 빼기 a가 되는 거죠. 네, x가 0보다 큰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색칠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이 범위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 x가 1 빼기 a보다 작다라는 이거가 만약에 1 빼기 a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네, 다시요. 네, 1 빼기 a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x가 양수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어떤 거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1 빼기 a가 0보다 적게 되는 경우는, 네, 어떤 실수 하나라도 이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짓이 돼요. 그런데 이 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요 놈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네, 이때도 여기 어떤 원소 하나라도 들어가는 거가 안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요게 움직여서 이렇게 지나갈 때, 네, 여기로 오게 되는 경우는, 네, 요 부분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빼기 a가 1, 네, 1 빼기 a가 이렇게 놓이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놈이 이렇게 여기에 오게 되면은, 네, 0자리에 오게 되면은 이게 0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거니까, 네, 어떤 실수 x도 이 범위 들어가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요 0보다 큰 범위로 들어가야만, 네, 조금만 올라가도 되는데요. 지금 뭐 그렇게 조그맣게 인식이 안 되니까 지금 많이 온 겁니다. 자, 1 빼기 a가 0보다 큰 범위 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0보다 1 빼기 a가 크다. 이렇게 해서 a가 넘어가면은 a가 1보다 적다. 네, 가번에 의해서는 a가 1보다 적다. 이렇게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x가 0보다 적은 거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2, x-a 빼기 2가 0보다 같거나 적다. 이게 참이 되려면요. 자, 0보다 적은 수니까 x 빼기는 이게 항상 음수입니다. 음수. 예, 음수에다 뭘 곱해가지고 이게 양수가, 는이 0이 들어가 있지만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음수가 돼야 되죠. x-a-2가 네, 음수나 0이 돼야 됩니다. 이쪽이 항상 음수니까 양수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래서 x는 넘어가면은 a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범위를 수직선상에다 이렇게 그려보세요. 0보다 적은 거예요. 네, 0보다 적은 거. 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지금 얘가 이거를 포함을 해야 돼요. 이거를 포함을 해야만, 네, 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이걸 포함을 해야만, 네, 이 식이 맞는 거가 되는 거죠. 모든 거 다 성립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얘 범위를 a 플러스 1을 여기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렇게 적다로 돼서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a 플러스 2를 여기다 놓게 되면요. x가 a 플러스 2보다 적다.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0보다 적은 모든 범위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2가 네, 이 부분에 이렇게 존재해야만 되겠습니다. x가 a 플러스 2보다 작은 거니까 1로 가서 네, 이 범위를 완전히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2라는 거는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포함 관계가 얘가 얘를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포함하는 이 큰 부분이 는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등호, 여기에 색칠돼 있든 안 돼 있든 무조건 등호 들어가는 거. 자, 지금 네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셔도 돼요. 넘어가면은 a는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큰 거고, 아까 a가 1보다 적다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a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13번 두 조건 p 땡땡 x는 2가 아니다. q 땡땡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8은 0이 아니다. 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데 p라는 거가 아니다로 돼 있고 q도 아니다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호를 쓰면 됩니다. 자, not q는 not p이기 위한 이 뒷부분은 안 바뀌는 거예요. 필요 조건일 때 네, 이렇게 명제를 바꿔버립니다. 대우를 왜 배웠어요? 네, 원래 명제를 처리할 때 원래 명제대로 하면 힘들 때 대우를 쓰라고 대우를 만드는 거예요. 자, 대우를 이렇게 만들으시면은 not q는 요거 부정한 거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8은 0이 되는 거고요. not p는 x는 2가 되는 거죠. 자, 필요 조건은 화살표로 했을 때 이쪽 가는 거 이쪽 가는 거 할 때 이쪽으로는 안 되고요. 이쪽으로 가는 건 되는 거가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2일 때 이게 성립이 돼야 되니까 2를 넣으세요. x에다가. 그러면 4 플러스 2a 플러스 8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이니까 넘어가 마이너스 10이 돼서 a는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14번 x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큰 거일 때 2x 더하기 3y 곱하기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의 최소값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했다. a 양수 b 양수일 때 2분의 a 플러스 b 루트 ab보다 같거나 크다.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이므로 2x 더하기 3y가 2 루트 2x 곱하기 3y보다 같거나 크고 이거는 2 루트 6 루트 xy 등호는 2x는 3y일 때 성립.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은 2 루트 x분의 2 곱하기 y분의 3보다 같거나 크고 이거는 루트 xy분의 2 루트 6 등호는 x분의 2는 y분의 3일 때 성립. 이다 따라서 2x 더하기 3y 곱하기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은 2 루트 xy보다 곱하기 루트 xy분의 2 루트 6보다 같거나 크다. 이거는 24. 이므로 2x 더하기 3y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의 최소값은 24이다. 위 풀이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고 올바른 답을 구하시오. 네, 문제를 다 읽어봤습니다. 이 풀이 과정이 잘못됐대요. 잘못된 부분을 찾고 올바른 답을 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답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는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같거나 크다. 산술 기하평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손해예요. 뭔가가 더해져 있으면 네, 양변에 2를 곱하면은 네,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뭔가 두 개 더해져 있으면은 뒤에다가 같거나 크다 2 루트 ab 이거 항상 붙여도 돼요. ab가 양수일 때는 무조건 요게 성립이 됩니다. 네, 뭔가 두 개 더해져 있으면 이거 그냥 같거나 크다 2 루트 ab 이거 달아주면 돼요.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두 개 더해져 있잖아요. 더해져 있으니까 같거나 크다 2 루트 이거 두 개 빼보세요. 2x 곱하기 3y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계산하면은 2 루트 6 루트 xy가 되겠습니다. 자, 이 는이 성립이 될 때는
네, 여기서 A랑 B랑 같을 때요.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돼요. 등호는 2x는 3y일 때 성립한다. 네, 완전히 맞습니다. 여기까지 완전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한 거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 요것도 더해져 있죠. 이 루트 곱해주세요. 예, 이거 저절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갖다 붙여주세요. 이렇게 요 부분 무조건 갖다 붙이시라고요.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루트 xy분의 2 루트 6이 되고요. 이 는이 성립되는 거는 얘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등호는 x분의 2는 y분의 3일 때 성립이 된다. 네,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틀린 부분이 없어요. 따라서 2x 더하기 3y 곱하기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은 네, 이거가 이거보다 같거나 크고 이거가 이거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얘보다 적은 놈일로 갖다 놓고 얘보다 적은 놈일로 갖다 놨어요.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개 곱한 거는 얘랑 곱한 거보다 같거나 큰 거 맞습니다. 예, 이 틀린 부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요거 계산하면은 요거 24가 나와요. 네, 이것도 틀렸다라고 얘기 못 합니다. 24보다 같거나 큰 거 맞아요. 왜 그러냐고요? 예,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임으로 2x 더하기 3y 곱하기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의 최소값은 24이다. 근데 여기가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는이 성립되는 거는 2x랑 3y가 이게 성립이 돼야 되고요. 얘도 x분의 2는 y분의 3이 성립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은 2x는 3y도 성립되고 x분의 2는 y분의 3이 같이 성립이 되면은 네, 이거의 최소값은 24가 맞는데요. 2x는 3y, x분의 2는 y분의 3 이걸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거는 0 이외에는 없습니다. 네, 이거를 바꾸시면 돼요. 그 2y는 3x가 되죠. 네, 이 식을 만족시키고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x, y 값을 구해보시면 네, 0밖에 없어요. x는 0, y는 0. 근데 여기서 이제 양수일 때만 쓰는 거니까 네, 0이라는 거는 원래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식을 만족시켜주는 x, y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4보다 같거나 큰 건 맞지만 최소값을 24라고 하는 거는 틀린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왜 24보다 같거나 큰 거 이걸 틀리다라고 얘기 못 하나요? 보세요. a제곱이 0보다 같거나 큰 거 맞죠? 우리 뭐 제곱이 나오면은 네, 부등식 앞부분에서 할 적에 뭐 제곱이 나오면 0보다 같거나 크다 이거 붙여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a제곱이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다. 네, 어떤 수 제곱이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다.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네, 이렇게는 안 쓰지만 틀리다라고 얘기 못 하는 거예요. a제곱이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큰 거 맞습니다. 네, 어떤 수 제곱하면은 3이나 5나 0이 나오니까 그 수는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큰 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틀렸다라고는 얘기 못 해요. 그래서 정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정답. 네, 이거의 그 틀린 과정을 그 잘못된 부분을 찾고 올바른 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실 적에 네, 아까 그 틀린 부분은 2x는 3y 네, 그 부분 있죠? 네, 거기에 존재하는 수가 없으므로 그걸 꼭 달아주셔야 돼요.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2x는 3y와 x분의 2는 y분의 3을 성립시키는 x 양수 y 양수인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소값은 24가 아니다. 이걸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올바른 방법은 이렇게 분배를 해서 풉니다. 예, 이렇게 하나씩 분배시켜 주세요. 이게 곱해주면 얼마예요? 이렇게 곱해주면은 4죠. 네, 이렇게 곱해주시면은 플러스 y분의 6x가 되죠. 네, 이렇게 곱하면 x분의 6y가 되고요. 이렇게 곱해주면은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13 더하기 y분의 6x 더하기 x분의 6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네, 여기다 따로 적어줍니다. y분의 6x 더하기 x분의 6y 적어주시고요. 두 개 더해져 있잖아요. 이거 양수 확인을 했으니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같거나 크다 2. 네.
이 식이 무조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 x분의 6y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분. 네, 이게 하지 마세요. 서술형에서는 그냥 그대로 냅두세요. 여기 36, 6이 되죠. 12가 되겠습니다. 12. 얘는 12보다 같거나 큰 건데 여기 13이 있기 때문에 저 13이 있는 저 모양은 네, 25가 되겠습니다. 25. 여기가 10이었는데 13을 여기다가 13 더하고 여기다 13 더하면은 여기 12니까 네, 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값은 네, 25가 되는 거예요. 네, 최소값 25입니다. 네, 이 교과서에서는 최소값만 물어봤는데요. 혹시 이제 시험에 그때의 XY 값을 구하라. 그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최소값 25가 나올 때에는 이 XY에 어떤 수가 들어갈 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산술기하평균 이것이 나온 거는 여기서 산술기하평균 쓴 거죠. 네, 이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산술기하평균 쓴 건 이 두 개를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아까 66이 36, 6이죠, 12죠, 12. 네, 산술기하평균은 요거 두 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이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 10이니까 일어나는 6이죠. 얘가 6되고 얘가 6돼야 돼요. 자, 얘가 6이 되려면 y분의 6x는 6이 되려면은 네, 요 x랑 y가 네, 이렇게 돼요. 6y니까 x랑 y랑 같아야 돼요. 네, x랑 y가 같을 때 그 등호가 성립이 됩니다. 예, 그때 x, y 값을 구하라라는 말은 지금 상황은 나올 수가 없네요. 그때의 조건을 구하라라고 나오면은 x는 y일 때 등호 성립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다 여러분들이 2를 넣으시고 x, y 같은 거 2를 넣어주시고 계산을 해보면은 25가 나옵니다. 또 똑같은 수 넣어주세요. 7을 넣고서 여기 x에다 7, y에다 7 넣어주시고 계산하면 또 25가 나와요. 네, 같은 수를 아무거나 여기다가 양수인수 넣어주세요. 같은 수 넣어줘가지고 계산하면은 몇 번 해보세요. 25가 나오는 거 참 신기한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명제의 대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대단원 마무리에서는 명제 파트가 7번서부터 나옵니다. 자, 7번 전체 집합 위에 대해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하자. 명제 P면 낙Q가 참일 때 다음 중에서 항상 옳은 것은 자, P면 낙Q가 항상 참이니까 P의 진리집합이 요 Q의 낫이니까 여집합이죠. 여기에 부분집합이 될 때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요. 전체 집합 그리시고요. Q의 여집합. 네, Q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Q의 여집합은 이 바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바깥 부분에 P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P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P 합집합 Q는 P다. P랑 Q 합집합하면 네, 이 두 부분이 되기 때문에 P가 아니라 그냥 P하고 Q가 나오는 거죠. P 교집합 Q는 파이다. 네, P랑 Q의 교집합은 없습니다. 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명제 x가 k-2보다 같거나 크고 k 플러스 1보다 같거나 적은 거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가 2보다 같거나 크고 4보다 같거나 적다 2다가 참이 들어가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네, 이거인 어떤 실수 하나라도 여기에 들어가면은 네, 참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어떤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x 네, 하나라도 이 안에 들어가면은 네,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도록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부등식에 가는 거는 수직선을 그려놓고 하셔야 돼요.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네, 이거를 먼저 표시해 줍니다. 2하고 4를 표시해 주세요. 2, 4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네, 여기가 2하고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x가 k-2보다 같거나 크고 k 플러스 1보다 같거나 적은 거를 여기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 여기 이거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거 다가 참이니까 여기에 있는 수 하나라도 이 안에 들어가면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다 그려볼게요. 네, k-2, k 플러스 1. 네, 이렇게 해 놓으면, 자, 얘를 이렇게 그렸으면은, 네, 참이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속한 거 하나라도 지금 이 안에 안 들어갔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이게 이쪽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여전히 여기에 있는 어떤 수 하나도 일로 안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 안에 있는 부분이 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k 플러스 1이고 이쪽이 k 마이너스 2예요. 예, 이거는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상황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색칠된 걸로 봐주시고요. 그러면 k 플러스 1이 2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요. 예, 여기다 안 쓰겠습니다. 또 움직이다 보면 헷갈리니까. 이게 k 플러스 1이에요. 이 k 플러스 1이 2보다 네, k 플러스 1이 2보다 같거나 큰 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가 지금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아도 돼요. 같아도 2라는 원소를 갖기 때문에 네, 이게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보다 같으면 무조건 되느냐? 아니죠. 네, 이게 쭉 가다가 네, 지금 여기 있어요. 네, 2보다 크니까 당연히 성립이 되죠. 지금 현재는. 그러다가 쭉 가요. 네, 가서 여기까지도 지금 k 플러스 1이 2보다 큰 거니까 지금 성립이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쭉 가서 이렇게 얘가 이 살을 벗어나는 순간 이 안에 있는 거 하나라도 이 안에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에다가 플러스 자, 이 부분이 k-2예요. k-2가 네 여기에 걸려야 돼요. 지금 이 안쪽으로 있어야 돼. 이 밖으로 4보다 큰 쪽으로 나가버리면 네, 안 됩니다. 그래서 k-2가 4보다 적은 쪽에 있어도 되고 같아도 돼요. 여기가 원래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4가 되더라도 네, 4라는 거 하나 걸려서 네,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으니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야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교집합 구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면은 K는 1보다 같거나 크다가 되고 2고 자, 넘어가면은 K는 6보다 같거나 적다가 되는 거죠. 자, 1보다 커야 되고 6보다 같거나 커야 되고 작아야 되고 네, 그래서 K의 범위는 1과 6 사이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어본 거는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 K 값은 1부터 6까지예요. 그래서 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보세요.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QR이라고 하자. 두 명제 P면 Q와 not R이면 not Q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옳은 것만을 복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네, 이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이 P면 Q이다. 예, 이게 지금 참이니까 이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야 돼요.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not R이면 not Q다가 모두 참이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개가 모두 참이다라고 했고요. 이게 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우를 왜 배웠습니까? 이럴 때 써먹으려고 배운 거죠. 대우로 바꾸면 Q이면 R이다가 되는 거죠. Q이면
R이다가 이 대오가 되기 때문에 얘가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Q라는 집합이 이 R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야 돼요. 아까 여기서 P는 Q에 들어가고 Q는 R에 들어가는 거니까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고요. 여기가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만을 찾아보세요. P는 R에 들어간다. 네, 맞습니다. P랑 Q의 합집합은 Q입니다. Q는 R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네, R의 여집합은 이게 전체 집합이고요. R의 여집합은 여기인데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고요. 드모르간 법칙 써보세요. C를 끄집어내면은 P 뒤집어지죠? 네, R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따지는 게 힘드니까 네, 여러분 여기 C 여집합 CC를 빼면은 요 부분 집합의 방향이 바뀌죠. 네,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P랑 R의 합집합은 네, P랑 R의 합집합 R이 되고요. 거기에 Q가 부분 집합이다. 맞습니다. 네, 이거 맞습니다. 기억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세 조건 PQR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다음 명제 중에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죠. 그러면 P라는 집합은 Q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거죠. 자,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Q의 여집합 요거가 R과 있을 때 필요 조건이니까는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반대로 쓰면은 R은 Q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R이면 not Q이다.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거죠. 명제로 얘기할 때 이 소문자 쓰고요. 집합으로, 진리집합으로 얘기할 땐 대문자 쓰는 거 요거 꼭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명제와 이 명제가 참이 된단 말이에요. P면 Q이다. R이면 not Q이다. 네, 이 명제가 지금 둘 다 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우도 참이죠. 대우를 써볼게요. 요거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겠습니다. 이거의 대우는 Q이면 not R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P이면 Q이다, Q이면 not R이다. 예, 3단 문법에 의해서 P이면 not R이다. 네, 이런 명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제의 대우를 써볼까요? R이면 not P이다. 네, 더 이상의 명제가 안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찾아보세요. 1번. P면 not R이다. 여기 있잖아요. 네, 이게 답이 아니라 맞는 겁니다. 맞는 거. Q이면 not R이다. Q면 not, 여기 있습니다. 예, not Q이면 not P이다. 여기 있죠. R이면 not P이다. 네, 여기 있습니다. not R이면 Q이다. 네, 요거 반대로 써놨기 때문에 요것이 틀린 겁니다.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에서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일단 X, Y는 실수이고 A, B, C는 모두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충분 조건인데 여기 뒷말이 뭐냐면 필요 조건이 아닌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네, 필요 충분 조건도 충분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네, 필요 충분 조건을 하지 말고 순수한 충분 조건만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충분 조건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게 부분 집합이 될 때 이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요걸 찾아주시면 돼요. 네, 1번. P는 X는 2의 배수고 Q는 X는 6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P의 진리 집합은 2, 4, 6, 8 이렇게 나가죠. 네, 여기 집합 기호 이렇게 생략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객관식이니까 Q는
x는 6의 배수니까 6, 12, 18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죠. 네,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2번 p는 x가 7보다 적고 q는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적습니다. 네, 이 0보다 크고 4보다 적은 거는 다 7보다 적은 거니까 방향이 이렇게 되죠. 네, 이것도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3번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a교 b는 a다. 네, 교집합에서 본인이 나오면은 본인이 새끼라고 했어요. 새끼라는 거는 b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돼야만 두 개 교집합은 a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거고 p는 이거가 되기 때문에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그래서 얘네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4번 xy는 절대 p는 p 땡땡 xy는 절대치 xy q 땡땡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네, 이거를 풀었으면요 절대치 xy가 xy다 랑 같다. 저거는 xy가 양수인 경우를 뜻하는 거야. 0보다 같거나 큰 거를 뜻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xy가 0보다 같거나 크면 절대치가 없어지죠. xy 나오니까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x가 양수고 y가 양수란 말이에요. 자, x가 양수고 y가 양수면은 지금 화살표로 하겠습니다. 이쪽은 성립이 돼요. 그렇죠? x가 양수고 y가 양수면 두 개 곱하면 양수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 xy가 0보다 같거나 클 때 x가 0이 되고 y가 0이 돼도 이게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x가 0이 될 수가 없고 y도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게 답이 아니에요. 5번 p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가 c의 부분집합이다. q는 a는 b와 c의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네,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화살표로 해볼게요. 화살표로.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c의 부분집합이다 했을 때 자, 여기 a를 놓으면은 a가 b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면 b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자, 얘는 c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c는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봅시다. BC 합집합에 A가 들어가나 확인해 주세요. BC 합집합에 A가 들어가죠. 네, 이거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 경우 보겠습니다. BC 합집합에 A가 들어갈 때 과연 저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B라는 집합이 있고요. 여기 C라는 집합이 있어요. 자, BC 합집합에 A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A를 이렇게 잡아줄게요. A를 이렇게 잡아주면은 BC 합집합에 A가 들어가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쪽으로 가보세요. A가 B의 부분집합입니까? 아니죠. A가 C의 부분집합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충분 조건이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명제 ABC가 자연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면 AB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네, 대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우를 만드실 때 ABC가 자연수일 때 이건 전체 집합을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는 손을 대면 안 돼요. 부정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이 가정 부분, 이 결론 부분, 네, 여기를 부정을 해서 앞으로 오고요. 이걸 부정을 해서 뒤로 보내면 돼요. AB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이거의 부정은 ABC 모두 홀수가 되죠. 그래서 이 대우를 여기다 쭉 적어 보면요. 자,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ABC가 자연수일 때 ABC 모두 홀수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아니다. 이거가 대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B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이거의 부정이 ABC 모두 홀수이다. 여기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ABC는 여기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수는 짝수, 홀수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ABC가 짝수, 홀수 될 수 있는 경우는 네, 셋 다 짝수,
두 개가 짝수인 경우, 네, 하나는 홀수가 되겠죠. 한 개가 짝수인 경우, 네, 나머지 두 개는 홀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홀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이 ABC가 될 수 있는 홀수 짝수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ABC가 될 수 있는 전체 집합이에요. 그런데 AB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적어도 하나가 짝수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어도 하나 짝수 맞습니다. 근데 그거의 부정은 전체에서 이거 아닌 거가 부정이에요. 부정은 아닌 겁니다. 이거 아닌 거는 얘밖에 없죠. 그래서 ABC 모두 홀수이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주어진 명제를 썼고요. 이제는 3단 문법을 이용을 해서 이게 맞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ABC 모두 홀수라고 그랬으니까 ABC가 모두 홀수이면 네, A제곱도 홀수예요. 홀수. B제곱도 홀수. C제곱도 홀수이다. 그쵸? ABC가 홀수니까 홀수를 제곱하면 다 홀수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짝수가 되죠. 짝수. 예. A제곱 홀수고 B제곱 홀수니까 더하면 짝수 되잖아요. 아, 이거는 증명 안 해도 돼요. 그대로 가면 돼요. C제곱은 뭐가 돼요? 홀수라 그랬잖아요. 홀수. 네, 여기가 짝수고 여기 홀수니까 틀리는 거 맞죠? 그러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아니다. 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마지막 부분의 멘트는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그 멘트를 꼭 적어 주셔야 돼요. 그걸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네, 썼습니다. 이 멘트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 12번을 완벽하게 증명을 해냈습니다. 15번 두조건 P 땡땡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과 Q 땡땡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K보다 작다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네, 풀이란에 차근차근히 써보겠습니다.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의 집합이 Q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야 돼요. Q가 P를 포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P라는 집합은 네, 요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꼭 계산을 하셔서 뭐가 있는지 밝혀주셔야 돼요. XX 4, 1 빼기 플러스 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과 4죠. 그래서 P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과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Q라는 집합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K보다 적은 건데요. 이거를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주세요. 네, 수직선을 그려주시고 P를 찍어주세요. 마이너스 1, 4를 찍어주시고요.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마이너스 1과 4 달랑 두 개예요. 이렇게 두 개 찍어주시고 자, Q라는 집합이 이걸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수직선에다 나타내면은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는 거고요. 네, K가 이쪽 부분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가 4보다 커야 돼요. 자,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는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데요. 네, 포함하는 부분에 색칠이 안 돼 있고 포함 당하는 부분에 색칠되어 있을 때만 는이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는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부분을 설명을 안 들으신 분 또는 까먹은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구해 놓으시고 무심결에 지나가면 안 돼요. 지금은 무심결에 지나가도 답이 맞지만 자, 는을 넣어봅니다. 여기다 는을 넣어요. 그럼 K는 4죠. 그러면 자기 집을 찾아가 봐요. 여기 4를 넣으세요. 4를 넣으면은 K가 4라고 했으니까 이 집합 안에 4가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과 4를 포함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넣어주면 안 돼요. 넣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빼내셔야 돼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K는 4보다 커야 되고요. 정수 K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4보다 큰 정수 중에서 최소값은 5가 되겠습니다.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일 때 x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6은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이때 상수 ab에 대하여 a, b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네, 우리가 앞에서 산술기하 평균 배웠죠. 네, 지금은 풀이 과정을 쓰는데요. 일단은 여기다가 제가 이걸 알아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은 두 수가 양수일 때, 네, 어떤 게 더한 게 보인다. 그럼 뒤에다 말없이 갖다 붙이세요. 말없이. 네, 이거를 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네, 어차피 지우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x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6은 이게 지금 두 개 더해져 있지만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아까 그 식을 못 써요.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되려고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더해 주세요. x 더하기 2 x 플러스 2분의 16 해주고 빼기 2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적으셔야지 이 식이 됩니다. 자,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즉,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거 사라지는 거 맞죠?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데 요거 양수 확인됐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네, 요거 양수고 요거 양수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마이너스 2보다 큰 수 들어가면은 어차피 여기 양수니까 양수가 돼요. 얘는 빼세요. 얘는 빼고 합니다. 자, 그럼 요 두 수가 지금 이렇게 더해져 있죠. 양수 확인됐고요. 그럼 갖다 붙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2부터 쓰야죠. 2부터 2 루트 네,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 이렇게요. 그럼 요거 약분돼 가지고 요거 16이 나오죠. 16은 4니까 여기 8이 되겠습니다. 지금 풀이 과정 쓰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지우고 8 하지 마시고요. 여기 8이에요. 네, 이렇게 쓰시고 8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지금 요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빼기 2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빼기 2를 해주세요. 이제 빼기 2를 해주시면 네, 이 식에서 빼기 2 들어가면 사라지니까 x 플러스 2분의 16은 이쪽도 빼기 2를 해줘야죠.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는 얼마일 때 최소값 같냐면은 네,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산술기하 평균 쓴 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서 눈이 성립되는 건 이 두 수가 같을 때라고 그랬죠? 이 두 수가 같을 때예요. 이 두 개 같은 거니까 8을 2로 나눠보세요. 4가 돼야 되죠. 이게 4가 돼야 돼요. 얘 4, 얘 4. 얘 4일 때 x 2죠? 네, 여기 x 2 들어가면 여기도 4 나와요. 확인해 보세요. x는 2입니다. x는 2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니까 a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곱해줍니다. 그러면 12가 나오죠. 네,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명제의 그 중단원과 대단원을 다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끝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